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스마트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하게 살고 계신가요? IT 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저 같은 기계치는 자꾸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스마트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쉽고 간편한 서비스로 저 같은 기계치들의 마음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업앤다운의 대가 오윤식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업앤다운의 반갑습니다. 대가 업앤다운. 저는 분위기를 업앤다운 시키고 네. 다운만 시키죠. 업 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늘 어려워요. 네. 어떤 걸 업앤다운 시키는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잠자고 있는 자료들을 뭐 길에서 혹은 여행지에서 어디서든지 네. 볼 수 있게 업앤다운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아, 어렵네요. 깨워서 네, 어디서든 네 맞습니다. 일어나라 해갖고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다. 네. 말로만 들어서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잘 가고 있나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진행되는 의문의 테스트. 테이블 위에 진열되어 있는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 숫자를 추첨하는 모습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파일 전송계의 트랜스포터를 꿈꾸다. 이곳은 6자리 숫자를 이용한 IT 신기술로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회사인데요. 과연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네, 안녕하세요. 이스트모 대표 오윤식입니다. 전송의 달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오윤식 대표를 소개합니다. 두 기기 간의 최적 경로를 연결해서 파일을 전송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또 안정적이고 또 두 기기를 전송할 때 모든 패킷을 다 암호화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기기만 보유하고 있다면 암호화된 6자리의 숫자를 통해 안전하고 손쉽게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눈에 확 띄는 수많은 모바일 기기들. 이렇게 다양한 기기들은 중요한 테스트 용품으로 쓰인다고 하죠. 최신 단말기보다는 좀 오래된 단말기 쪽에서는 좀 오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연결하는 과정 그리고 파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한 그런 용도입니다. 그동안 했던 브레인스토밍이나 리서치의 결과를 발표를 하고 또 계획을 얘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벤트 결과 및 추첨까지도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순시님이 한번 추첨 준비하셨잖아요. 네. 숫자가 적힌 공을 추첨하는 이색회의가 이목을 끄는데요. 고객에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이 안에 숨어 있다고 하죠. 기존에 사용하던 사용자들에게는 저희 업데이트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 수단에 필요한 마케팅을 관련된 회의를 했고요. 또 저희 제품을 모르는 사용자에게 저희 제품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런 주차장 같은 와이파이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도 저희 제품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없이도 파일 전송이 가능한 신기술을 통해 IT 시장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파일 전송의 다양한 환경을 마련하여 사용자들이 손쉽게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세계를 꿈꾼다고 하죠. 파일 전송하면 누구나 저희 제품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또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서 한국에서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게 저희의 어떤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일 전송의 대명사가 되기 위한 오윤식 대표의 행복한 업앤다운.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정말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봐도 기계치라 그런지 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네. 파일 전송하는 시스템인데 네. 이거 어떻게 파일을 전송하는 거고 네. 뭐 보통 우리가
뭐 메시지 이런 걸로 보내면 되지 않나요? 그런 파일 같은 거 있으면?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예, 예. 뭐 케이블을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뭐 복잡한 네트워크 설정을 해야만 파일을 옮길 수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6자리 키만 있으면 파일을 예, 예.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네. 내가 나한테 보내려면 나의 컴퓨터에 이제 케이블을 꽂아서 네. 해야 되는데 이건 좀 귀찮긴 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 없이 네, 그냥 맞습니다. 바로 전송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뭐 대용량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바로 빠른 시간 안에 네, 용량에 상관없이 6자리 키만 입력하면 파일이 전송되게 됩니다. 6자리 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어떤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네. 등록을 시킨 기기에 한해서 등록을 시켰다기보다 어떤 파일을 전송할 때 한 번만 딱 쓸 수 있는 6자리 비밀번호 같은 키가 생성되게 네네네. 되고요. 예, 네. 그거를 입력을 하면은 예. 이제 파일이 전송되는 거죠. 현재 그 사업 현황은 어떠십니까? 누적 다운로드 수가 약 1000만이 넘었고요. 네네. 예, 월간 200만 이상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고 또 1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송되고 있습니다. 자, 뭐 파일 전송 서비스의 혁신을 꿈꾸는 우리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려고 할 때나 또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을 남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이 파일을 전송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어렵거나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매출은 사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자금이 떨어져 가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는 자책감이나 또 주위에 함께하는 분들에 대한 미안함. 정말 이 사업이 쉽지가 않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파일 전송 서비스 샌드 애니어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이스트몹 대표 오윤식입니다. 저는 2012년에 창업을 했고요. 이제 만 4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오늘은 제가 창업하게 된 배경과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0년도에 다양한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시작했는데요. 아이폰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다양한 종류의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업할 당시에는 그런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다양한 앱이 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스마트 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뭐 다양한 스마트폰을 써보고 있었고 또 다양한 태블릿 이런 것들을 써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기들 사이에 파일을 전송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을 전송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어렵거나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제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려고 할 때나 또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을 남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굉장히 좀 번거롭고 좀 잘 동작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면 저 같은 고충을 가진 사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처음 이제 컴퓨터를 구입했는데요. 그 당시 제가 구입한 컴퓨터가 펜티엄 컴퓨터였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그 하드디스크가 이제 기가바이트 용량의 하드디스크가 처음 나오는 시점이었는데요. 제가 구입한 그때 컴퓨터가 하드디스크가 1.2 기가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위 친구들이 굉장히 저를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이 많은 용량을 다 어떻게 채우냐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영화 한 편도 저장할 수 없는 되게 작은 공간입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공간이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컴퓨터를 구입했더니 요즘은 이제 하드디스크가 이제 테라바이트입니다. 테라바이트 하면은 기가바이트의 1000배거든요. IT 용어 중에 메모리 집적도나 용량 같은 게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용량을 어떻게 채우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진을 찍거나 혹은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직접 생성해내는 데이터도 있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는 외부에서 내려받거나 전송받은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파일 전송이라는 거는 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어떤 기기에서나 꼭 있어야 할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파일 전송이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기능이지만 요즘처럼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과 또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안정적이고 빠르게 동작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기와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계속 최적화해 왔고요. 또 저희 기술을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이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어릴 때부터 창업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뭐 구체적이기보다는 그냥 주위에 창업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창업을 해야겠다.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인터넷 기업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사업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고 회사에서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입사할 때는 내가 여기서 기술을 익혀서 3년 뒤에는 창업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근데 회사를 입사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닷컴 버블이라고 닷컴 버블이 갑자기 꺼지기 시작하면서 주위에 많은 유명한 기업들이 사라지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뭐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매출도 꾸준히 내고 있었고 또 사용자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극복은 했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 사업이 쉽지가 않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사업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커지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10년을 제가 회사를 다녔습니다. 저는 제 생활이나 제 일에 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고 사실 뭐 어렵거나 불만이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창업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면에는 사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출시한 제품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매출은 사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꿈꾸던 어떤 사업의 모습, 어떤 서비스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또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려면은 그만한 자금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투자를 받아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저희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VC들에게 이제 콜드 메일이라고 하죠. 메일을 막 뿌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회신이 없는 그런 VC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많은 VC들은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만나보고 저희 제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VC를 찾아가서 저희 제품을 항상 설명하고 나면은 좀 하나같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제품 좋고 기술력이 좋은데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좀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되게 기술적인 부분은 강조했지만 사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좀 치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VC들을 만나고 또 여러 피드백을 얻으면서 사업 계획서를 계속 보완해 갔고요. 그 결과 결국 시드 펀딩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시드 펀딩을 가지고 서비스를 더욱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드 펀딩 이후 저희 서비스 규모나 사용자가 6배에서 7배 정도 증가했고요. 또 저희 제품이 굉장히 빠르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투자 유치도 받고 어떻게 보면 주위에 시작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부러워하는 이제 그런 회사가 되었지만 사실 제가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그 결정을 하기 위한 뭐 수백 가지의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빠르게 계산하고 또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굉장히 쉽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를 받을 때도 사실 예상보다 투자를 받기 위한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그러면서 내부 자금이 떨어져 가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면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도 컸던 것 같습니다. 또 회사가 조직이 커져 나가면서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과 마찰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과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압박감 그런 게 굉장히 컸고요. 또 내부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자책감이나 또 주위에 함께하는 분들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창업자라면 누구나 크고 작게 다 겪는 문제들인데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각기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마음가짐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극복하고 나면은 회사는 한 단계 더 성장이 있을 것이고 저 또한 더 한 단계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가졌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난 후부터는 어떤 일이든 좀 최선을 다하게 되고 또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그런 순간이 오히려 즐겁게까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준비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보면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창업에서 중요한 것들은 정말로 많은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력과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시장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내놓은 제품이 만약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라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고 그러면 냉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잃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실행하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한 단계 개선해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고 피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오가 돼 있고 충분히 의지가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주위에 유명한 많은 사업가들도 모든 것이 항상 잘 되고 성공의 길로만 가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발 한 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 저는 언젠가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노력하고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업을 하고 어떤 창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보람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재미와 또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뭐 이렇게 강연을 들었는데, 네. 또 대표님 어떤 그 지난 어떤 시간에 어떤 그 일기를 쓰듯이 이렇게 쫙 뭔가 정리해 나가면서 네, 맞습니다. 세월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네. 자, 근데 사실 그 현실적으로 좀 여쭤보면 이게 모든 게 사업이라는 자체는 그 수익 구조가 스타트업이 더 한 것 같아요. 그 수익 구조가 조금 안 될 것 같네. 아이디어는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수익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나는 건지 난 궁금하다. 그래요. 돈이 네. 어떻게 생기는데 이게 사업이 뭡니까? 여기 돈 이렇게 좀 빼갖고 내가 이렇게 싹 내 거다 이제 내가 쓰는 게 그게 바로 창업이고 네. 어쨌든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 대표님 어떤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나는지 오늘 살짝 뭐 공개를 좀 해주시거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희는 이제 네. 투자를 받아서 지금까지는 이제 서비스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해 왔고요. 네. 이제 최근에는 저희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저희 솔루션을 제공하고 라이센스 피를 받고 있고요. 예. 또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일반 사용자들이 전송하는 파일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광고를 보여주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쨌든 그 모든 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투자 유치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네, 그렇죠.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투자 네. 얼마 받으셨는지. 네, 현재까지 80억 원 투자 80억을 유치했습니다. 받으셨어요? 예. 스타트업이 사실 80억이라는 그 돈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던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한 방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좋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의 분야에서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어떤 독보적인 그런 것들을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고 그걸 계속 강조하고 알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일 전송 시스템. 네. 지금 다른 경쟁사들은 없었나요? 경쟁사들이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우위가 있죠. 독보적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자신 있게 또 얘기를 하시네. 네, 자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대세 앱의 어떤 선두 개발주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소문이 나려면 그만큼 마케팅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요즘 이제 앱 시장이 굉장히 포화돼가지고 뭐 쉽지는 않은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는 좀 R&D에 많이 투자를 해왔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좀 사용자의 입소문에 의해서 많이 저희 제품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좀 이렇게 파일 전송이 쉽다는 걸 모르는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저희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파일 전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용 예와 방법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얼마나 또 쉽지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한테 질문으로 다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파일 전송 서비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사실 저희 서비스가 유명해지고 나니까 저희 서비스를 따라하는 많은 유사 제품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제품들이 사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되게 동작을 잘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차별화 요소는 저희는 그런 특정한 환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한 환경이라는 건 어떤 네트워크나 특정한 기기를 가리지 않고 어느 환경에서든 사용자가 뭐 고민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차별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로지 그냥 소비자들을 위한 네, 어떤 맞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다. 네. 예. 뭐 사실 소프트웨어를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봐야죠. 네. 아, 이런 기능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참 대단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소프트웨어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에게 파일 전송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파일 전송 서비스란 네, 빅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뱅이요. 네. 비투더 아투더 뱅뱅. 뱅뱅. 빅뱅. 네, 빅뱅. 아, 맞습니까? 예. 네. 왜요? 우주의 탄생이 이제 빅뱅에서 시작됐다는 이제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YG에서 시작됐는데요. 나중에 시작됐죠, 그건. 아, 그 예. 빅뱅은 그러니까 빅뱅 이론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그쵸, 빅뱅이- 비투더 아투더 뱅뱅 그게 아니네요. 아, 그쵸. 예. 난 이름만 너를 같죠. 사랑해 그 사람이 아니고 예, 그 노래는 빅뱅 좋아합니다. 이론의 네. 빅뱅이다.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바꾸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파일 전송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일 전송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저희 서비스도 빅뱅처럼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앞으로도 되게 무궁무진하게 네네네. 아주 빠르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빅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결국엔 빅뱅처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성장을 여쭤볼게요.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는 파일 전송하면 좀 누구나 저희 서비스를 떠올릴 수 있게, 그리고 마치 어떤 저희 서비스가 파일 전송의 어떤 고유명사로 인식되게 그렇게 저희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저희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그냥 파일 전송. 네, 예. 어떤 대명사, 그쵸. 고유명사. 맞습니다. 네. 네. 아, 바로 우리 파일 전송하면 떠오르는 분이 우리 대표님이 되시기를 네. 간절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뒤돌아 후회하고 땅을 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조금 더 스피드하고 분명하게 실행의 속도를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용액을 이용한 실험. 꽃향기를 맡는 사람들, 사진을 보며 연구하는 모습까지. 이곳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청년 창업 런웨이를 확인하세요. 네, 창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두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사실 다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실행하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내 인생의 타이밍을 잡을 시간, 내 목표를 향해 실행 속도를 높여보세요. 파이팅!